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어떤 생활 습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하철에 그냥 한 대 그냥 보내보는 훈련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가정과 전문의 박미수 의학 박사입니다. 내 몸의 핵심 장기가 보내는 SOS 신호, 혈관의 암살자로 불리는 혈전의 SOS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전은 피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생겨서 덩어리를 이루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혈액이 느리게 흐릅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뭉치기가 쉽죠.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와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약해지면 혈전이 더 잘 생기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당뇨는 혈관을 찌르는 못이다. 고지혈증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기름덩어리다. 그러면 못이 상처를 내고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심장은 강력한 압력으로 혈관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혈압이고, 저는 그래서 고혈압을 혈관을 때리는 망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같이 뭉치게 되면 상처난 혈관벽에는 혈전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혈액이 잘 뭉치게 만드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것에는 염증, 흡연, 수분 부족 등이 관여할 것입니다. 혈전은 단순히 혈관 안을 막고 있는 덩어리로만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혈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염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고, 그 다음에 혈관벽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취약해진 혈관벽에서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혈관 내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동맥혈전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폐혈전증, 그 다음에 급성 말초동맥 폐쇄증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정맥혈전증은 덜 위험하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가 붓는 증상에 다리의 통증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간문맥 혈전증 같은 경우는 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급성 신장정맥 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혈뇨 단백뇨, 그 다음에 신장 기능에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뇌정맥동 혈전증도 뇌졸중 못지않게 심각한 여러 가지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중심망막정맥 폐쇄 같은 경우는 시력 저하를 통해서 시력 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동맥에 생겼던 정맥에 생겼던 이 혈전을 잘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시한폭탄, 혈관 속에 우리가 피떡이라고 이야기하죠. 혈전의 증상을 본다면 부분적인 증상과 전신적인 증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신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체력이 소진된 느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같은 부분에 어떤 발적이나 염증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혈전에 의해서 일정 부분이 막히게 되니까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폐 쪽에 혈전이 가게 되면 굉장히 피가 섞인 가래라든지 기침이 굉장히 심해지는 양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또 어지럼증이나 그 심할 경우 실신을 또 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슴 쪽에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 흉통이나 그냥 우리 깊은 숨을 쉴 때 발생하는 가슴의 통증 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폐 쪽으로 가게 되면 심장 박동이 굉장히 올라가는 어떤 양상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폐색전증의 어떤 증상일 수도 있고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기침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이것도 혈전증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혈전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염증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폐혈증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면서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증상들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국소 증상으로는 우리 혈전이 발생한 부위에 굉장히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만졌을 때 굉장히 압통이 있다든지, 혈전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종아리죠. 그래서 종아리의 통증, 해당 피부 부위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열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피부 부분이 통증을 유발하면서 색깔이 변색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 청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혈전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어떤 응급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전은 응급이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신속하게 받아야 합니다. 혈전의 전 단계, 즉 혈전에 조짐이 있을 때는 미리 예방을 해서
혈전이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높은 혈압은 망치로 혈관을 때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적정 혈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혈압이 계속해서 우리 혈관벽을 공격하게 되면 혈전이 더욱더 떨어져 나오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0과 80 이하로 안정적으로 혈압을 유지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조절하고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높여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어떤 생활 습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느리게 사는 것. 한국 사람에게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급한 성격이 있는 건데요. 지하철을 그냥 한 대 그냥 보내보는 훈련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번 웃고 다른 사람 10번 칭찬하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심호흡 훈련, 생각 중지 훈련. 자,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눈을 감고 생각 그만. 그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그런 훈련. 그래서 생각 중지 훈련과 호흡 훈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안 들어보고 그렇고 또 굉장히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혈액이 찐득하면 혈관벽에 덕지덕지 염증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혈액 투명화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거꾸로 식사법을 조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식사하지 마시고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하루 2리터의 물과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 섭취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이 되지 않으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땀이 나야 됩니다. 일주일에 3회, 그 다음에 30분 이상의 땀나거나 숨이 찬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고요. 하루 7,000보 이상의 걷기를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혈전이 갑자기 오니까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혈전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오는 그런 불상사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서서히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눈치를 채지 못하고 방치를 하고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혈전이 보내는 SOS 신호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혈압을 적정화시키고 혈액을 투명하게 만드는 전략을 실천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신다면 혈전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 88TG 이경석입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게 콜레스테롤, 당신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 이런 건데 콜레스테롤 방송 뭐 유튜브 많이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아마 거의 못 들었던 얘기인 것 같고 최신 의학 지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콜레스테롤 중요하죠. 여러분 척추, 허리, 목 뿐만 아니라 뇌졸중 여러분 그거 치료하려면 체중 감량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 중요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그동안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나쁜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LDL. 그래서 LDL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약이 나왔잖아요. 스타틴. 그래서 LDL을 뭐 120, 110 미만으로 낮춰라 해서 낮췄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LDL 콜레스테롤을 정상 이하로 낮췄지만 심장병과 뇌졸중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에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망률이 감소 안 해? 그래서 아닌가? 더 줄일까? 그래서 120이 아니라 이제는 뭐 90 미만을 낮춰라 막 그랬었는데 역시나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잘 들으세요. 렘넌트 콜레스테롤이에요. 렘넌트 콜레스테롤. 영어로 REMNANT, 렘넌트. 남아있는 콜레스테롤. 어렵죠?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은 뭐냐면요. 총 콜레스테롤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뭐예요? LDL 콜레스테롤. 또 좋은 거 뭐예요? HDL. 그러면 LDL과 HDL
빼고 뭔가 또 있더라. 그게 남아있는 콜레스테롤, 렘넌트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요즘 더 중요하다. LDL보다.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최신 지원입니다. 여러분,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 아니에요. 중성지방은 지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헷갈리지 마세요. 중성지방은 중성지방대로 관리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과 LDL 말고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 병원에 검사하신 분 피검사인데, 자,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이분의 총 콜레스테롤은 210이 나왔습니다. 자, HDL 콜레스테롤은 76이 나왔어. 더하세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은 103이 나왔어. 얼마야 합치면? 179. 179지. 근데 이 사람은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예요? 210이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35 어디 갔어? 이상하죠? 하나 더 해볼게요. 또 암산해볼게요. 자, 이 사람의 HDL 콜레스테롤은 98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은 132입니다. 얼마예요? 그럼 합치면? 네? 240. 240이지. 98. 230이다. 네. 아, 참. 얘 의사 맞아요? 총 콜레스테롤은 248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럼 248이고 230이면 18이 남잖아요. 렘넌트 콜레스테롤. 이 사람의 렘넌트 콜레스테롤은 18이에요. 아까는 그분은 얼마야? 31이네. 31. 신기하죠? 야, 그러면 도대체 이 렘넌트 콜레스테롤 뭐냐? 이게 바로 산화된 LDL이에요. 산화된 LDL. LDL은요, 여러분,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잘못된 이름이야. 나쁜 콜레스테롤 했죠? LDL은 억울해.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LDL은 억울한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이 LDL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끔 너무 많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불량식품 먹고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산화가 돼, 산화. 변종.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 그것이 바로 렘넌트 콜레스테롤이다. 네. 근데 렘넌트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없었거든. 검사 안 잡혀. 그래서 이렇게 하자.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빼자. HDL을 뺐을 때 그 수치를 기록해가지고 그 수치 뭐예요? 그 수치는 LDL과 렘넌트죠. 그죠? 두 개를 합한 수치가 일정 수 넘으면은 이 사람은 고위험군이다. 바뀌었어. 그렇게.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뺀 수치가 130을 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130에서 170이면은 주의예요, 주의. 170을 넘으면은 위험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건강검진 하신 분들 한번 자기 표를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신기해. 건강검진상에서는 정상 나온 분들이 이 렘넌트 콜레스테롤 재보면은 위험군 나오는 경우도 합니다. 반대로 위험하다고 안 분이 검사해 보면은 렘넌트 콜레스테롤 정상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기를 담당하는 음경동맥은 주변과의 연결이 없는 구조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을 끝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끝동맥의 구조로 만들어진 신체기관들은 고혈압이 생기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뇨는 고혈압만큼이나 흔한데요. 고혈압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기능을 좀먹습니다. 고지혈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보다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기능의 측면을 생각해 볼 때는 절대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성인병들이 어떻게 성기능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발기력이 떨어진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뇨병이 성기능을 떨어뜨린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고혈압, 통풍 이렇게 흔한 질환들이 성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비만 이런 질환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만성 성인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병들은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그런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 성인병의 부작용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망가뜨리지만 성기능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만성 성인병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성기능을 좀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만성 성인병은 고혈압입니다. 사실 고혈압 환자가 한 분도 없는 그런 가정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만큼 고혈압은 흔한 질환입니다. 이렇게 흔한 고혈압은 성기능에 무척 나쁜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이라는 질환은 말 그대로 혈관 속의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질환이죠. 높아진 혈압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혈관을 망쳐 놓습니다. 수축기혈압이 만약에 180이나 200을 넘었다. 그런 경우에는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더라도 160에서 170 사이, 150에서 160 사이 이렇게만 유지되더라도 우리 몸 곳곳의 미세한 혈관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동맥은 크게 주변의 연결성을 가진 형태와 그런 연결이 없는 형태로 나뉩니다. 발기를 담당하는 음경동맥은 주변과의 연결이 없는 구조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연결이 없다는 의미로 우리는 끝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끝동맥의 구조를 가지면 주변으로 혈액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압력에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력이 높게 들이닥치면 그 힘을 분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세한 혈관들은 쉽게 손상된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끝동맥의 구조로 만들어진 신체기관들은 고혈압이 생기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끝동맥을 가진 대표적인 기관이 신장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경도 끝동맥에 속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의 부작용이 만성심부전과 발기부전인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이 생겼다면 우선 혈압은 정상인지 나도 모르는 고혈압이 꾸준히 있어 온 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높아져 있다면 서둘러 약물 치료와 생활 개선을 해야겠죠. 가끔은 젊은 나이에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평생 약을 먹을 것을 걱정해서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진단받았다면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체중도 조절되고 혈압도 충분히 조절될 때 그때 약을 조금씩 끊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고혈압 다음은 당뇨입니다. 당뇨는 고혈압만큼이나 흔한데요. 고혈압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기능을 좀먹습니다. 당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성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앞선 방송에서 남성들이 성욕을 느끼면 발기에 대한 신호를 부교감 신경을 통해 내려보내고 그것이 음경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만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루는 근육세포를 이완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음경해면체로 혈액이 들어오도록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발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 혈액 속의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특정 조직이 변성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신경조직의 변성인데요. 혈당으로 신경조직이 변성되면 신경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변성이 시신경에 나타나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손가락에 나타나면 손가락 감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당뇨는 음경의 발기 명령을 내리는 신경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경 해면체가 부풀 수 있도록 음경의 혈관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려지는 그 명령이 오랜 당뇨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성기능은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당뇨는 혈관의 내면을 부식시킵니다. 발기의 여러 단계에서 발기 신호는 음경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를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오랜 당뇨병으로 혈관 내부가 부식되면 혈관 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잘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으로 신호가 내려와도 그 신호가 혈관과 혈관 근육에 전달되지 못하면서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신경과 혈관 모든 곳에 문제가 생겨서 발기부전을 겪게 됩니다. 고혈압은 규칙적으로 약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사실 조절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당뇨의 경우에는 적절한 식이 조절과 운동요법이 없으면 약을 제때 먹더라도 조절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보다 더 까다로운 성인병으로 여겨지게 했죠. 그러니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는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동시에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음 성인병은 고지혈증입니다. 이 질환은 고혈압, 당뇨만큼 흔한데요. 고지혈증 또한 성기능을 상당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기본적으로 우리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같은 나쁜 기름 성분이 많아지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동맥을 경화시키고 혈관 내부의 건강한 생리작용을 막는 방식으로 성기능을 저해합니다. 고지혈증이 생기면서 혈액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지면 혈관 속의 내면을 기름으로 코팅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도 이 산화질소를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가 없어지죠. 또한 고지혈증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서 혈액이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지혈증으로 음경혈관 곳곳이 막혀 있고 좁아져 있으면 발기명령이 내려져도 혈관이 확장이 돼도 피가 원활히 흘러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나쁜 작용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보다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기능의 측면을 생각해 볼 때는 절대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에는 열심히 약물 치료에 임하지만 고지혈증만은 식이 조절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약을 이미 먹고 있는데 한 가지가 더 먹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음식으로 왠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정도의 고지혈증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과체중과 동반된 아니면 정도가 심한 그런 고지혈증은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니까요. 고혈압 약처럼 먼저 약을 먹고 조절하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이 생활화되면 그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사실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주변에 고지혈증 진단받은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지혈증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콜레스테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부신 피질 호르몬의 재료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세포들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몸에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때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은 당분, 지방, 또 술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보통 간에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간에서 합성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보통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들, 계란의 노른자, 오징어, 새우, 치즈, 버터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 간에서 거의 70에서 80%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시면서 다이어트하는 도중에 계란 저는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즉각적으로 높이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당연히 너무 과하게 하루에 계란 10개씩 드신다라고 하면 그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분, 지방, 술 함께 줄이시는 게 더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비만이 돼서 지방이 늘어나면 우리 혈액 속에 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간과 근육에 지방의 축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방간이고요. 이렇게 간 내에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중성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요. 지방산과 이제 콜레스테롤 세포에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싣고 가다가 혈관에도 쌓이고 이러면서 혈관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는 동맥경화뿐만 아니라 혈관을 좁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로 이제 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중성지방 및 LDL 콜레스테롤이 낮춰지면서 고지혈증이 이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정상 체중 범위까지 계획을 가지고 감량하시면 좋고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이신 분들 내 지금 체중의 한 3에서 5% 정도 감량을 해주시면 고지혈증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의 다이어트에서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식단 조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간에서 저장해둘 수 있는 당, 지방, 콜레스테롤, 술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다 같이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조절하시고요. 중성 지방 수치가 특히 높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조절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식단을 좀 조절하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게 좀 중요한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일단 고기의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아는 이제 고기의 기름이나 버터, 마요네즈 같은 이제 포화지방의 섭취를 좀 줄이시고 특히나 빵, 과자, 라면, 피자 같은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도 섭취를 줄이시면 좋고요. 등푸른 생선이나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그런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기보다 생선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 적은 부위인 목살이나 안심 같은 부위 드시고요.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그냥 한 덩이 챙겨 드시면 좋고 같이 드실 때 뭐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리시거나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당분 같은 경우는 뭐 쌀밥, 빵, 떡, 밀가루 같은 이제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그런 음식들과 특히나 액상과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를 줄여주는 게 핵심이고요. 특히 이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저탄고지를 종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의 저탄고지로 섭취하는 지방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생성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절대 콜레스테롤 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비만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늘어난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간단한 식단 조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체중의 5% 정도만 빠져도 실제 고지혈증 수치가 많이 좋아져서 약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3개월 뒤에 재검해보고 안 좋으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셨다면 새로운 조금 식사 습관, 먹던 음식의 종류를 좀 조절하는 습관을 통해서도 3개월 뒤에 약을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식단을 좀 잘 구성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